요새 뭐 방산주, 조선주 갖고 계신 분 되게 좋고, 네. 음, 방산이 더 좋았고, 조선은 조금 나쁘진 않는데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어, 어젠 또 화장품이 좀 좋았고, 네. 아주 화장품이 좋죠. 좋았고. 네. 근데 이게 장이라는 게 미국이 이제 어제 보니까 그래도 약간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그 지금 시간에 NXS도 보니까 뭐 갤럭시아 모니터 이런 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음. 비트코인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10만 달러에 올라왔고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속 좋아지는 분위기. 어제 밤에 또 영국하고 거의 협상했죠. 아, 그래요? 아, 그래, 주무셨구나.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네. 무역 협상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음. 러시아 협상 이야기도 있고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중국과도 또 뭐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죠.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보면 거의 이제 무역 그 분쟁 이야기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의 끝나는 분위기죠. 네, 오늘 뭐 11시에 뭐 트럼프가 뭐 중대 발표한다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관세, 중국 관세도 보면 145%인데 이론적으로 뭐 더 올리진 않는다 그러고, 그죠. 예, 거기서 좀 깎든가 아니면 145%에 끝내든가. 그런 걸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요거 미국 그 맵인데요. 이 친구만 좀 많이 못 올라왔어요. 이 친구. 애플. 애플.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왔고요. 이거 어디 갔냐? 테슬라는 어제 3% 정도 올랐는데 요렇게 어제 보니까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리비안이 한 13달러, 7%.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4.6%, GM이 4%, 테슬라가 284달러 정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다른 기업보다 테슬라를 많이 보는데 테슬라가 오른다고 해서 꼭 2차전지가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죠. 어제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어쨌든간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 최근에 의약품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약주들 조금 쉬는 거 말고는 구글은 조금 또 그거 있죠. 어제 또 AI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을 조금 위축시킨다. 음. 근데 대표님도 그렇고 챗 네. GPT 쓰잖아요. 쓰죠. 쓰죠. 네. 그때 그 한 3주 전인가? 네. 그 지브리 스튜디오 이미지 바꾸는 것 때문에 그때 음. 엄청 늘었대요. 음. 그 한때 약간 그 네네.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네네네.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아, 근데 테슬라가 조금 올라가긴 했네요. 아니, 네. 지금 며칠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무슨 이야기? 서우 엄마가 몰래 테슬라를 내 몰래 샀다고. 또 샀어요? 예, 아, 주식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식을 나는 차 산 줄 알았네. 208 이게 얼마지? 270달러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아, 잘 사셨네. 사모님 주식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하면 이제 집을 나가야죠. 누가? 네, 주식 산 사람들은 집을 나가야죠. 아, 이렇게 네, 쫓아낸다. 그렇죠. 가부장적이신데.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 어,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일주일 지난주 몸이 안 동안 좋으실 잠깐, 몸은 좀 어떠세요? 모험은 안 좋았고 지금 네, 보시면 요즘에 그 계속 그 얼굴에 보면 패치를 계속 붙이고 있어서 네. 이 평평 사막이 지금 계속 4주 연속 빼느라고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사막이 안 빼면 아, 이제 사막이요? 이게 안 빼면 이제 저기 번져 갖고 네. 이게 지금 6주 내내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창 때시네요. 사마귀도 나시고. 그 애들 때 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이제 피부 관리를 네. 이게 MTS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약품 넣어주는 게 있거든요. 비타민 C. 네.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번져갖고, 네. 그래서 어제 APR이 상한가 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API는 APR. APR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412억이었는데 네. 500억대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동남아하고 네, 그쪽 쪽에 이제 수출 비중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한달령 관련 그 수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이
좀 대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라인 쪽 플랫폼 쪽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어. 네. 네, 향후에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관세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미비하긴 하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가장 큰 거는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겁니다. 아니 이제 대표님 워낙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해 주시니까 APR이나 이런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네네. 실적이 좋았지 않나. 피부 관리는 이제 뭐 피부과 다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크림을 잘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 15년 동안 나갈 때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간 적이 없어요. 네. 예. 저도 맨날 발라요. 지금 아침 나올 때 잠깐 이게 바른 겁니다. 바른 건데 네. 이 정도니까. 예. 많이 발라야 돼요. 그냥 쫙 왜냐면 해갖고. 그 제가 잠깐 한 게 주식과 관련된 게 원택이 올리지오잖아요. 예, 네. 올리지오 브랜드인데 야 이거 예전에 한 달 전에만 해도 7,000원대 정도에서 아주 깔짝대고 있길래 야 이거 가나 싶었더니 사실 근데 이만큼 주식이 이게 한 달 기준으로 7,000원짜리가 20% 오른 거거든요. 야,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제 요런 주식들이 이제 화장품주하고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이런 주식이라 사실 안 보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이 보고 있으면은 사실 어제 같은 날 이만큼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죠. 네. 그다음에 어저께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했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3조 원 정도 되니까 아, 향후에 중국 경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지준율도 내리고 그러니까 지준율 예, 효과가 금리도 0.1% 네. 정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딱 보니까 화장품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저께는 항공주 움직이고 면세점, 화장품,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만 좀 못 움직였더라고요. 보니까. 선크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AS텍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아요? 선크림 원료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잠깐 움직였네요 요새 약간. 네. 요즘에는 선크림이 예전에는 이제 바르면 하얘지잖아요. 네. 요즘에 백화 현상. 네. 요즘에는 선크림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얗신데. 이거보다 덜 자연스러운 하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얀 거 페인트 칠한 것처럼 하얀 정도로 발라야 저 일본 그 가부키처럼. 네, 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데 요즘에는 마녀공장인가 거기 거하고 보면 자연스러워요. 저 지금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저 이거 20Age1 그거는 잘 모르겠고. 메카 이름이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네. 마녀공장하고 또 뭐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 화장품 회사 중에서 펌텍 코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기 만든 회사인데 어제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이제 다 올라가지고 사실 이제 추격하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화장품주 전체가 테마로 움직였는데 네. 그거의 핵심은 실적도 받쳐주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나. 뭐 네. 그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NXT에서 박살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느 거? 카페24가 제가 어제 57,000원 밑에서는 NXT 살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어제 실적이 컨센서스도 조금 못 나와가지고 본장에서 거의 69,000원 정도 끝났었는데 어제 한 58,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요거는 조금 덜 나왔더라고요. 네, 요거는 카페24는 지금 좀 애매하네요. 좀 기다렸다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보면 매번 세로 나와요. 네, 조금 있었고 아침에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이버요? 네, 저희가 한 50분까지 조금 보죠 이렇게. 네이버는 며칠 전에 먼저 때렸어요. 지난주인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네이버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5천억 정도 거의 기대치의 한 자릿수 부합하게 나왔더라고요. 5,053억. 좀 약간 좀 네이버는 좀 억울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주가 상승하지 못했을 쪽에 네. 커머스 쪽에서의 그 성장성이 좋긴 했는데 이제 테무나 알리가 들어오면서 좀 위축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 까보니까 뭐
미비하죠. 어. 미비하고 실적은 이미 좋았는데 주가는 계속 좀 하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AI 쪽에서의 대응. 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하고 상반기에 이제 하겠다. 이제 뭐 오늘 뭐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챗 GPT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 오픈 AI하고 협업을 만약에 카카오가 해서 상반기에 내놓는 AI 플랫폼과 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하는 플랫폼 성능이 당연히 저는 오픈 AI하고 협업하는 카카오의 AI가 월등히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이긴 해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이버가 그 실적이 이제 조금 시행될지보다 덜 나온 게 3월인가 이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오픈했거든요. 네. 그거 이제 개발 비용하고 돈이 좀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아침에 NXT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기술 투자 요거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 11%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 테마가 우리 기술 투자 있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있는데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조금 약하고 컴투스 홀딩스도 요즘에 좀 이제 걔 지금 아침에 NXT 두 자릿수 나와요. 그죠. 예, 지금 악진 봤더니 두 자릿수가 아니네.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투자하실 적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본업인 게임 쪽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내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주로 들어갈 거면 단기적으로 하셔야지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보니까 펌투스 홀딩스가 거의 18% 정도, 20% 정도 들어. 이런 거는 바로 팔아야겠는데, 그죠? 그죠? 이게 아침에 이제 거꾸로 하시면 돼요. 지난 주중이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처럼 원전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확 빠져버리게 되면 일부 매수가 들어가는 거. 근데 전체 베팅을 하면 안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반응했다 싶으면은 지금 NXT를 좀 역으로 활용하는 건데 NXT에서 이제 전체 포지션을 다 사고 파는 것보다는 만약에 뭐 100주다 그러면 한 3, 40주 정도 매수를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은 더 유리한 가격에 재개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구독자님들이 요즘에 잘 안 들어오시네요. 장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요? 네, 장이 좋고 장이 좋긴 좋은데 네.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내 종목이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더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꼭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주식 유튜브의 주식 컨텐츠가 조금 네. 처져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뇌를 자극할 정도로 폭락을 해야. 음. 근데 저거 바르는 폭락보다는 장이 좀 밀려야 이제 하는데 오늘도 보면 찔끔찔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을 필요 없다. 뭐 맨날 뭐 보시면은 맨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고 뭐 어제 LIG 넥슨 미쳐버리고 하니까 제가 어제 장중에 6부 방송할 때 고영이 15,000원대였는데 고요. 이봐 살까 말까 하면 훅 가버리거든요. 고영이 이거 그 로봇 수술 로봇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요거 오전장 방송하면서 오후에 15,000원 밑에서 사야지 했는데 곳에 정신줄 누가 지금 보니까 또 로봇 관련해서 중국에서 또 이슈가 있더라고. 격투기 한다는 거 아세요? 로봇 격투기 대회. 중국은 막 격투기를 하던 뭐 걔네들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상한 거 하고. 지난번에 사람 때리는 로봇 그런 로봇 만들면 뭐 하겠어. 네, 격투기 뭐 한다 그러더라고. 아 로봇이 이종 격투기를 한다고요? 네, 그 뭐 대회 있다고 하던데. 그 이종 격투기 좀 어려울 텐데 그게 그 관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짓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거는 좀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내일 국제 자기 공명 의학회. 그 중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거 관련해서 좀 있고. 근데 이제 엊그저께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딥노이드가 대장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좀 많이 올라가서 이거 포기했죠. 어저께 보니까 또 저기 로보스타인가요? 로보인가 로보스타가 또 급등하대요 나중에. 네 어제 로봇 괜찮았어요. 네 막판에 좀 급등하는 그림 나왔고. 양자 어제 미국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지금 NXT에서 엑스게이터가 한 7% 정도 떠줍니다. 예, 엑스게이터 주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거는 좀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장 끝나고 호재가 나오거나 미국 시장 끝나고 이제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프리마켓 시장에서 막 상한가 가든가 20% 이상 급등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떴다가 음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NXT에서 이제 팔아야 돼요. 오르는 거는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이제 9시 동시효과 되면 그 프리마켓 시장에서 진짜 강한 주식은 진짜 그게 그대로 반영되지만 어설프게 움직이는 애들은 네. 다 차익 수준으로 매물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조금 더 지금 45분이니까 저희가 한 5분까지 프리마켓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 화면만 계속 잡혀 있군요. 지금 아까 보니까 카이가 오늘 조금 좀 세게 들어오네요. 지금 현재 항공우주가 9만 원대 좀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제 워낙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하고 미쳐가지고 이건 어제 조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2차 전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엄마 어저께 꿀잡혀 죽겠어요. 뭐 2차 전지가 제가 에코프로 모티를 모티 어제 후반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심주로 4월 며칠 날 들어서 5만 한 2천 원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2차 전지 수익 중인데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불리신 분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 2시 반 정도에 네. 아주 미비하게나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엔솔, 에코프로하고 다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분봉을 보면 어저께 거의 2시 반? 네, 요 정도에 확 들어오는 힘이 있어서 섹트 이건 분봉인데. 네. 오늘 한번 어저께 이제 인터배터리에 대한 그런 재료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대처 잔고가 좀 많이 줄더라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주 정도 됐는데 1,800만 주 어저께 또 줄었더라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추세가 120일선 올라와서 이 대처 잔고 물량들이 확 줄어들어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 다날이란 종목도 가상화폐 관련주였나요? 다날 진짜 오랜만에 보네. 지금 11% 정도 NXT에서 움직여가지고. 맞네요. 페이코인. 코인 관련주. 네. 아, 페이코인 관련. 왜냐하면 비트가 10만 불,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20% 올랐더라고요. 네.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 그리고 지금 48분인데 조금 더 NXT 종목을 보면 오늘 특이적으로 넷마블이 좀 급등하네요. 실적 발표했을 거예요. 아마 어제 장 맞추고. 넷마블이 또 많이 들어옵니까? 네, 7%대인데 넷마블이 또 호재가 좀 있거든요. 이제 신작 게임 아마 호재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은 한국콜마. 네. 근데 화장품 어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APR이 대장이었는데 네, 어제 좀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어제 한 종목은 박살이 났는데 아이패밀리에서 씌였나? 네, 요거는 어저께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화장품은 좀 어떻게 보? 오늘 조금 저는 그냥 오늘은 안 볼 생각인데. 저는 매도해야 된다 봐요. 특히 네. 이제 APR 같은 경우는 네. 어저께 제가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보니까 8시 안 돼서 이제 봤는데 상한가긴 한데 잔량이 6천 주분이 안 돼요. 상한가 잔량이. 물량이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날 갭 뜨는 것도 약해요. 그죠? 그죠? 갭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목표가를 99,000원 봤는데 이미 목표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별로고 차라리 화장품주에서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거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화장품을 할 거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네. 한국 화장품 제조였나 뭐 이런 게 더 좋다 오히려 못 올라간 것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 지수 한번 봐주실까요, 대표님? 네, 네. 미국.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주가가 지금 보면 한번 좀 지워볼게요. 나스닥이죠? 네, 18,300포인트에 좀 걸려요, 여기가.
저는 여기 돌파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18,300. 네, 18,300. 어. 그러니까 원래는 한 17,000 정도 봤는데 생각보다도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저항 라인 대가 18,300포인트 정도 보는데 여기 돌파하려고 하면 이제 호재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 첫 번째로 관세 이제 뭐 얘기 다 끝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이제 하겠다. 네. 넷마블이 신현식님 종목 아닌가요? 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18,300포인트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42,000포인트. 네. 여기서는 일단 주식을 많이 사기보다는 미국 시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네. 갖고 있는 주식을 비중을 축소하거나 차익 실현 쪽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리마켓 시장은 이제 일부 개별주들이 좋긴 한데 오늘 선물은 이제 크게 떠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저께 코스피가 별로 안 좋았죠. 341. 네, 그냥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강보합에서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0분이니까 동시효과가 우리 본 동시효과로 들어왔죠. 예, 네, KRX 그렇죠. 동시효과인데 요즘은 그래요. 어제도 미국이 오르긴 올랐는데 야간 선물은 1% 이내였더라고요. 예치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1포인트 전후에 출발이 좀 될 것 같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틀 연속 주식을 사요. 예, 샀는데 오늘도 출발은 요새 보면 그리 세지는 않잖아요. 그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붙어져 있으니까. 지금 동시효과에는 이제 블루엠텍이 좀 강하고요. 걔는 무상증자하고 권리락 착시효과죠. 네네. 그 다음에 컴투스홀딩스. 예. 그래서 오늘 코인 관련주 대장은 컴투스홀딩스가 대장인 것 같고 우리기술투자 2등, 3등이 다날. 그 다음에 게임주.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네.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신라젠.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교육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섹터.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보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 그래도 저건 안 보이네요. 저기 지긋지긋한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 네. 강물협정 이제 서명했다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전현번에 저희가 이제 전진건설 로봇하고 대동기업 이런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움직이진 않아요. 네, 네, 그 정도는 저는 아니고. 좀 전진 로봇 건설을 좀 놓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전 먹었어요.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얻어 뒤로 걷다가 자빠진 건데. 근데 오늘은 아마 그 강물협정 관련해서 그 정도 파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힘 자체가 그리 세진 않고요. 지금 오늘 신규 상장주 2개 상장을 합니다. 하나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요거는 보니까 무슨 말이 너무 어려운데 오가노이드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체류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진짜 아주 괜찮은 바이오 회사 하나가 상장을 하고 하나가 청약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잠시 후에 다음 주 일정 볼 때 보도록 하고 죽으실 분들은 이제 앱클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또 하나가 원일 TNI, 원일 TNI고 오늘 상장. 요거는 아마 세게 들어올 거예요. 요거는 수소 천연가스입니다. 13,500원짜리였고 어제 사실 나우로보틱스가 공모시장에서는 3조 원을 모았었는데 주가는 뭐 더블 정도에서 끝났었어요. 있었고. 다음 주 아마 제가 다음 주 오랜만에 청약하는 걸 하나 할 건데 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 보는 게. 에코아이도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무상증자 착시죠. 예.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했네요. 네, 그래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다날에 아까 저 들어오는 게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뭐 예민한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해야 돼. 굳이 아침부터 예민한 이야기. 그래야지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그 저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제 의견은 이제 이 양쪽 관련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의견인데. 정책으로만 봅니다. 정책으로만. 음, 근데 정책도 이제 시간을 갖고 조금씩 빠지겠는데 그래서 네. 어저께 이제 정책 관련주가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존에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원티드랩, 뭐 오픈을 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저출산, 뭐 세종시 이동 그런 거였는데 아마 그런 거보다는 거의 지금 보면 국힘이 아직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되게 지금 보면 시끄럽던데 정치 관련 뉴스를 봤더니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아무리 어쨌든 간에 국힘에서 어느 정도 단일을 하고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는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쪽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게 대부분 지금 보면 약간 다 선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한 번 다 받았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볼만한 섹터가 제가 볼 때는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은 딥노이라든지 뭐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이제 AI 쪽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근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보니까 이제 토마토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좀 이슈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림이 나쁘지 않아서. 예. AI 관련해서 음. 정책 이슈가 좀 있어요. 그죠? 네,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효과 좀 제가 네. 볼까요? 동시효과 좀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이제 넷마블이 태정입니다. 넷마블. 네. 시가총액 갖고 있구나. 아니 없어요.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여기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요? 이제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빼나 똑같아요. 이거는 한화, 그 다음에 두산, SK바이오, 팜,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0.9%. 오늘은 일단 저는 이제 HLB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HLB. 어제 조금 또 그제까지 가다 어제 조금 밀렸죠? 네. 왜 그러냐면 HLB가 정확하게 이제 5월 25일 날 네. 그 FDA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해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5월 20일입니까? 5월 25일 날. 일날?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FDA에서 이게 이제 승인을 안 보완 서류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경미한 거예요. 그쵸. 경미한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제조 공정에서의 그런 문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HLB가 그러니까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5월 25일 날 서류 제출을 하면 클래시스 1을 통해서 두 달 안에 이제 승인이 나왔거든요. 그럼 네. 7월 26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만약에 그게 승인이 나면 9월 달에 유럽 승인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HLB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빠질 때. 그죠? 그냥 지금 행보하죠. 그냥 사놨다가 뭐 전저점 이탈하면 좀 손절하고 그 5월 25일 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25일이 확정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FDA 보완 승인이 그 오케이 될 가능성이 한 60% 이상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HLB가 네. 가만히 보면 타점이요. 네. 저는 그리 보거든.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우상향 할 때는 먹을 게 없더라고요. 네. 항상 보면 얘가 장대봉을 보일 때 요때도 보시면은 요때거든요. 네. 조금 더 놓고 보면 아유 죽었나 싶으면 올라가고. 재료가 이제 살아 있으니까 저럴 때는 이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요때도 보면 아 이건 이제 팁이에요. 요때도 보면 요때잖아요. 네. 아유 이제 죽었나 싶으면은 며칠 있다가 네. 팍 튀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HLB는 딱 주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괜찮네 이런 시점에는 사면 안 가고 물론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과거 거의 대부분의 패턴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까 저도 뭐 체크는 하는데 지금 자리는 딱 보면 자리가 너무 그냥 빨리 가라. 잠깐만요. 지금 자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제 엄마 도망가 버렸네. 차트가 도망갔어요. 지금 자리는 차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조금 기다리려고 좀 망가지는 차트를 보려고요. 천천히 모아놨다가 이제 전저점 확 이탈하면 그냥 확 잡아버려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초반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래야 차트가 좀 깨지는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네. 재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있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횡보하더라도 사는 게 좀 좋아요. 네, 출발했네요. 아, 역시나 자동차가 올라가는구나. 예, 현대차가 이게 유럽 영향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한 3% 떴고요. 제가 먼저 입을 털었으니까 먼저 네. 시작할게요. 네. 예, 지금 자동차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 그럼 개별주 SL 같은 거는 많이 뜯겠는데 기아가 한 9만 원. 이건 유럽 그 영국과의 협의 영향입니다. 예, 요거 좀 있고요. 자동차가 아침에 제일 세네요. 일단 현대 기아 쪽으로 오랜만에 확실히 이제 또 사람들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거 좀 있고 로템이 아침에 좀 많이 뜨네요. 한 4% 정도. 내가 컴퓨터가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예, 그런 게 좀 있고. 삼성 하이닉스는 별 변화는 없어요. 네, 요즘에 좀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예, 재미가 없고 원택이 확실히 조금 더 요새 조금 개별적 난력 받았는데 원만하게 가고 있고요. 카페는 오늘은 조금 어렵네요. 예, 아무래도 5만 이게 차트가 왜 이래? 지금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카이가 아까 오전에 들어왔었는데 역시나 조금 세게 출발하고 어제 온코크로스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예, 이거 들어왔고 미트박스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미트박스 네. 그것도 저쪽 쪽 아닙니까? 저기 그쪽 섹터? 네, 알았었는데 갑자기. 테마주요? 네, 미트박스 계란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계란요? 네. AI네. AI. 저는 AI로 알고 있어가지고 AI로 움직였네요. 오늘 조선에서는 이제 하나 엔진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어제 조금 좋았던 HD 마린 솔루션 오늘 세론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되게 좋았었는데 좀 있고 어쨌든 오늘 방사는 어제 LIG 넥스원이 힘을 이어가지고 거의 로템하고 카이 쪽으로 집중적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러면 또 방산만 가는데 이게 좀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이 급락하네요. 어제 많이 올랐었어요. 코나이도 급락하고. 그리고 고려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이제 고려아의 주가는 실적 관련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은 좀 그때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혼자는 안 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제 평화홀딩스가 좀 강하네요. 김문수 테마주죠. 네. 미스터 블루, 평화홀딩스, 인벤티지랩. 어제 들어왔던 그 피부 미용 쪽은 바로 또 차익 매물이군요. 야, 이러니 이게 그럼 오늘 APR하고 다 빠졌겠는데? 지금 보니까 휴젤이 4% 마이너스, 클래시스도 마이너스 3%. APR 같은 경우는 뭐 갭도 뭐 별로 뜨지도 않았네요. 어제 너무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네. 자동차주고 어쨌든 간에 유럽 이슈 때문에 가장 세고요. 오늘 화장품주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콜마 쪽만 조금 갭상했다가 맞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저께 테마주들이 이제 화장품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 움직였고, 네. 여름 성수기,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수혜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호텔 신라도 움직였고요. 근데 한 가지 안 움직인 게 좀 있어요. 게임주. 넷마블 올라오는데
넷마블 빼고 나머지는 못 올라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넷마블 빼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는 이건 이제 비트코인으로 엮여서 올라오는 거고 네. 그 외에 게임주들은 한한령 관련 수혜주이긴 한데 전혀 이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코마 상태에 있는 제가 이제 저번에 넥슨 게임즈 코마에 네. 들어갔었는데 그거 좀 올라왔었어요, 제법.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후속주로 NC 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NC 소프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이게 그 매출이 리니지 쪽에 이게 지금 많아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매출이 한 60%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예전 같으면 이 우리가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 NC 소프트의 리니지 모바일이 네. 1등에서 5등 막 왔다 거기서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 먹거리를 개발을 해도 흥행에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을 그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셔야 돼. 네. 뭐 중장기 관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는 이제 NC 소프트는 좀 이제 이게 좀 몰락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다. 뭐 그런 쪽.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버시스트는 그때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네. 그건 열렸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게임주를 할 거면 이제 중국의 판호를 갖고 있는 게임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코마 비슷하게 반혼수 상태에 있는 애들, 네. 링거래 꽂을지 말지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좀 사놓으면 이제 알아서 지가 소생하겠죠. 네. 컨텐츠 쪽으로 이제 두 종목이 원래 가장 대장인데 하나가 미스터 블루고 하나가 핑건데 오늘은 이쪽으로만 좀 들어가서 그림이 되게 좋았었는데 자리가. 네. 그리고 이제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메이드 그룹주는 코마가 아니고 이제 오늘내에서 그룹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어제 동시간 분위기보다는 조금 나쁘네요. 아, 네, 파란색이 많아요. 방산주가 압도적으로 세고, 예, 카이, 한국운주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제는 사실 초반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는 오늘 완전 지금 아침에 15% 정도 오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이고 오늘 2차전지 박살나네. 그래 2차전지는 좀 박살이 나야 돼. 왜요? 네? 싸게 살라고요? 아니 이제 박살이 나야 이제 지쳐서 이제 힘든 사람들은 나가는 거고 깡 따고 좋은 사람들은 저거까지 사는 거고. 이것도 방산주 몰빵이네. 이러면 이 카이 이거 프로그램 매수인데 이거. 야, 딱 세 개로만 들어가요. 카이하고 LIG하고 LIG는 이제 어제 윗골이 달았으니 반등이고 로템하고 들어온 돈들이 새 돈이네요. 로템하고 카이로 들어온 돈은 새 돈이고 요거 LIG 넥슨에 들어온 돈은 어제 윗골이 커버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야, 근데 요즘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냥 뭐 그 SK 하이닉스 좀 괜찮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제2의 코마로 들어갔네. 제2의 코마. 삼성은 저는 좀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더딜 거라 보고 있어요. 잠깐만 오랜만에 그러면은 옛날에 삼성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를 좋아했었고.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어쨌든 뭐 시장이 삼성이죠. 자, 피디님 신현식 삼성, 하창봉 하이닉스. 예. 지금 한미 반도체가 그 저기로 삼성전자로 붙으면 네. HBM에 대한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희망 고문 아닙니까? 삼성전자 HBM 네. 그거 2차전지 반등하는 거 거의 같은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든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를 지금 제2의 코마로 왔긴 한데 좀 시간 대비해서 별로
크게 먹을 건 없죠. 그러니까요. 주가는 뭐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크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안 갔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액 자산 가면서 내가 한 6개월, 1년 이상 보유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상위 1%, 0.1% 되시는 분들. 그렇게. 네, 네. 좋습니다. 아유, 특징 조금 봐주시죠. 네, 오늘 특징주는 잠깐만요. 아침에 올랐던 이제 코인 관련주들은 다 윗골이고요. 예.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모니터링. 이게 사실 따라갈 필요는 없고 차라리 코인을 사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오늘 보니까 SLS 바이오주들이 다시 살아내네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평화홀딩스, 편의점은 이게 SK 케미칼, 우리로가 좀 강하네요. 우리로. 엑스게이트에서 우리로로 바뀌었네요. 우리로 그 양자 쪽 아니에요? 맞아요. 양자 쪽.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는 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주 섹터들. 네. 교육주 섹터들. 교육주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 아유, 시가총액 상위가 어디야? 야, 넷마블이 뭐 12% 올라오면 뭐 얘기 끝났네요. 넷마블만 오르는 거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올라오고 지금 8% 올라오고 고려아연. 네. 아이고야, 기아차가 뭐 2% 올라오네요. 한화, 현대. 게임즈에서는 NC소프트 넷마블 빼고 NC소프트가 좀 올라오고 APR. 죽는 애들 한번 보겠습니다. 죽는 애들 보면 HD 현대, 조선주가 좀 좋네요. 죽네요. 로봇, 그 다음에 금융 섹터들. 아이구야, 에코프로 머티도 죽네요. 머티, 포스코 DX,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입자가 250만이 이탈했고 위약금만 만약에 물어주게 돼도 수조원이 돼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급락하기 급반등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급락보다는 이제 횡보. 힘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미지 회복도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선, 2차전지, 항공, 금융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 위주로 많이 매기세가 몰려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고려아연이 있고 SK케미칼도 어제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꽤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종목 쪽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투자분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고 있다가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대형주가 이제 실적 좀 비리비리하다가 팍 올라버리면 이는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지금은 걸 그냥 볼 수 있죠. 계속 우량주 장이고요. 계속 그냥 그쵸. 상승하는 애들만 계속 상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수 상승과 여러분들이 종목 상승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뭐 잘 찾아봐야죠. 오늘은 전력 관련주들은 어저께 좀 좋았다가 오늘 효성중공 어제 시간에 좀 빠졌던 게 있고요. 일렉은 34만 원 정도. 전력은 뭐 그래도 무난합니다. LS가 일렉이 21만 원대, LS가 뭐 13만 원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없어요. 산일전기나 일진전기는 일진전기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전력 쪽은 조신하게 올라오고 장 초반인데 이제 개별주에서
조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하고 이런 게 좀 부진하고. 2차 전지는 저기 힘드신 분들은 네,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요새 엔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사가 많던데. 엔캠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요새 뭐 TRS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엔캠이 파생 쪽 상품 손실 금액이 네. 자기 자본이 한 100 몇 억이거든요. 105억이었나? 엔캠이. 지금 엔캠이 105억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파생 상품 손실이 공시 첫 번째 냈을 때 39%였는데 그게 43%까지 좀 올라와서 네. 저는 엔캠은 좀 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개별주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약간 뭐 동성 하이텍이나 한국 카본이나 실제적으로 조금 오르는 것들, 이런 종목 위주로만 조선 기자적으로는 매기세가 좀 붙어 있고요. 어제 동시간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나쁩니다. 이제 자동차 관련주는 사실 올라도 뭐 현대 기아가 여기서 그냥 자리 잡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이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기아 같은 경우 계속 9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오늘도 동일한 뷰로 뭐 오늘 살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좀 뭐 다음 주에 눌러줄 때 뭐 SL도 33,000원 미만에서 눌러줄 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 며칠 전에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유 그럼 그렇지 편의점이 잘 될 리가 없지. 오늘 박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CEO 편의점 잘 되지 않나요? 왜 안 되나? 안 되죠. 이게 입점 수가 한 8,000개 정도 되나요? 전국에? 포화 상태에서 네. 안 되나? 포화죠. 근데 그거 해봐야 그 저기 200만도 못 벌더라.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 이제 많은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내수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매출 1위가 담배인데 담배 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금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메가 커피 쪽은 좋더라고요. 메가?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커피숍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1위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매출이 조 단위인데 2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커피는 작년에 보니까 매출이 4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000억 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가 커피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래서 스타벅스의 실적, 영업이익 실적하고 메가커피하고 실적이 스타벅스도 영업이익 실적이 2천억이 안 되고 1,000억대예요. 그러니까 알짜죠. 네. 영업이익률이 메가가 엄청나게 알짜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가 커피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메가 있고 메머도 있고 지금 이제 컴포저 있고 컴포즈, 메가, 백다방 있는데 백다방이 맛이 같고 근데 브랜드 인지도 파워에서는 이제 메가가 1등이니까 제가 이제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이제 저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을 활용해서 커피숍 운영하시게? 아니 메가 커피 커피숍을? 체인. 네. 한번 좀 해볼까 올해 한번 해볼까 보고 있습니다. 망합니다. 아니 그게 남들 한다고 하다가 뭐고 힘들어요. 아니 뭐 커피숍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한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죠 아니 그게 뭐라 그럴까 조금 그 유동인구가 좀 저가 커피는 저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버는데 네. 업주가 직접 뛰어야지 그 인건비를 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가 커피는 그 워낙 싸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제하고 네. 주인이 8시간 이상 안 하면 수익 내기가 좀 힘들어요. 갖고 가는 게. 또 아이고 본업에 충실하죠. 잘 못 보겠네 이제. 아니요, 좀 방송에도 안 태양광도 나오고. 이제 할 건데요. 방송에도 안 나올 거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뭐 태양광 산업도 좀 해보려고. 태양광. 네. 그건 괜찮아요. 태양광 쪽도 근데 좀 그거 이제 부지 확보가 어려울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태양광하고 카페도 한번 차려보고 뭐 전문가도 해보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이야기시구나. 자, 방산주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주인데
야,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라는 게 조금 짜증날 정도네. 예, 오늘 또 갑자기 코치 태클. 요새 이제 저도 야, 이 정도면 기타 방산 관련 중소형주가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코치 태클 움직이고 방산에 들어가는 탱크에 들어가는 엔진 만드는 STX 엔진,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의 저기서 레이더 IR i3, 그 다음에 MNC 솔루션 무기 체계,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야, 이거 참 어떡하냐 이거. RF 시스템제까지 움직이니. 어떻게 해요, 대표님? 따라가요, 말아요? 없는 거예요. 방산. 아우, 가면 안 되지.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코마에 있는 애들은 사십시오. 코마. 위메이드 빼고 위메이드 분명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확실하게 죽으실 분들은 뭐 에클론, 위메이드, 콜론 그거 거래 정지 아니에요? 아직 아닌가? 금호건설 에쿨론. 이런 것들 제가 딱딱 찍어주죠. 그런 애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종목 볼 거 없으면 다음 주 일정 준비해서 하면서 같이 볼까요? 네. 네, 그렇게 가시죠. 자, 이제 증시 일정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자기 공명 의학회, 그래서 확인된 거는 이제 딥노이드가 참가를 해요. 좀 한번 좀 볼까요? 딥노이드. 딥노이드 뭐 애매하네요. 좀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자리인데.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딥노이드 혹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토요일 날 하니까 월요일 날 갭 뜨게 되면 정리. 네. 그 다음에 5월 11일 날 2025 USA 투자 서밋 자동차 부품. 네. 관련주로는 뭐 SL, 뭐 대호, 그 다음에 현대공업, 성우하이텍, 그죠? 잠깐만요. 성우하이텍. 좋네요, 이런 것들. 오늘 다 들어왔어요.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재료가 일요일이네, 일요일. 이것도 이제 월요일 날. 네.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미국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에 MSCI 편입. 여기에는 이제 삼양식품, 하나 시스템 네, 편입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호재잖아요. 네, 근데 좀 별로예요. 그리고 지금 편출되는 게 LG 이노텍, 에코프로 머티, NC소프트. 차라리 편입되는 것보다는 편출되는 애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LG 이노텍,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는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괜찮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해봤지만 뭐 삼성전자가 뭐 얘기하는 이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얘기하면 움직이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국제 인공지능 대전 로봇 AI. 그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시스템, 네, 와이즈넷, 모아 데이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이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이거는 저거 아까 봤던 그 딥노이드보다는 조금 차트가 네, 쁘네요. 이거는 한 10,000원 정도, 뭐 요 정도. 재료가 언제냐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네. 그 다음에 와이즈넷 한번 볼까요? 와이즈넷. 얘는 별로고.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 확실하게 이제 후발주들은 약하죠. 그래서 대장주를 사셔야 돼요. 그다음 5월 15일 날은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네,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을 보니까 또 아침에 흐름인데
코스닥 쪽은 지금 본 파란 선인데, 오늘 조금 어제 막판에 들어왔던 배터리 쪽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수급을 보면 지금 아침에, 외국인 매도가 좀 많네요. 800억 정도 매도가 있어서, 오늘은 또 약간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표현 자체가 오전에는 조금 밀어내는 힘이 조금 강하다. 워낙 이제 지금 방산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몰려있는 방산 섹터들이 조금 멈추는지 그렇게 돼야 조금 시장이 지금 오전에 밀어내는 2차 전지 쪽에서 잡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파랭이가 좀 많고 일정 저도 준비한 게 있어서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그냥 몇 번 뭐 제 유튜브 주식 클래스 유튜브 통해서도 한번 언급드리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5월 한 달짜리하고 다음 주까지 같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되는 거는 빼고, 타이드 USA는 이거는 ST판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구글 IO는 이제 구글의 개발자 해입니다. 요게 이제 5월 20일인가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주요 IT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금통위는 말이고 또 바이오 관련 일정은 아스코가 5월 말 6월 초로 이어지는 그림이니까 그거 이제 그러니까 5월 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런 일정 자체가 반영이 조금 덜 될 거고, 이제 일부 종목들 위주로 뭐 MS 빌드도 5월 19일부터거든요. 네, 그런 거. 비만학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만학회가 거의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고르긴 좀 어려워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28일인데 한 가지 이제 반도체 보시는 분한테 조금 희망회를 드린다면 5월 28일 날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주일 전에 5월 20일부터 컴퓨텍스 인 타이완, 대만에서 엔비디아의 대만 행사가 열립니다. 전선왕도 당연히 대만으로 오죠. 그리고 인터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움직임은 좀 없고요. 로봇 이건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직 안 했죠. 네, RCRA라고 요거는 이제 국제 로봇 자동학회입니다. 요건 5월 19일부터 예정되어 있고 이제 10회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컴퓨텍스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대만 컴퓨텍스에서는 일정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HBM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번 첸스낭 CEO가 여기서 또 어떤 기조를 먼저 이야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 하이닉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대 이하 전후는 홀드 앤 바이 전략이 좀 말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겠고, 밑에 거는 이제 뭐 글자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2025년 컴퓨텍스에 참가하세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고 대만에서 열린다는 거 요 보면 19일부터인데 본 행사는 20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니까 주가는 사실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있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은 네, 중복되는 거는 빼고 신규 상장 중에서 AI 기반 재생치료 플랫폼 회사 로켓 헬스케어라는 기업가 상장을 하고요. 이런 거 상장을 하면 이 종목들 상장 당일날 공략하는 그 포인트보다는 그 관련된 다른 기업은 없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생치료 플랫폼이라 재생치료 관련해서는 바이오 회사 중에서 무릎 연구를 하는 회사들 몇 개 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CPI는 이번 달에 전망이 조금 높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파월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2.6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게 전망치 자체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헤드라인에 포함되는 게 유스드카 중고차가 있는데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 많이 올랐다고 해요. 이유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오를 것을 검토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아까 보면 한전은 지금 엄청 좋습니다. 예, 주가가 잘 가는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찾진 못했어요. 근데 투자분들한테는 계속 한 작년 하반기부터 한전은 5년을 키웠다. 5년을 키웠고 흑자 전환했고 그래서 한 2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다 해서 아마 잘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아직 잘 들고 계실 거고 좀 길게 보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단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거 보겠고, 네오위전은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고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는 엔화도 약세로 많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환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도 1,400원, 미국의 달러도 뭐 DX가 100.6. 근데 이제 BOJ가 5월 1일 날 금리를 동결 하면서 동결을 하긴 했는데 뒷담화가 나온다면 조금 부정적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통화시장 변동성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네. 수요일 날은 이제 인공지능 대전은 예, 우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저 청약할 겁니다. 대놓고 말하는구나. 청약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한다고 하고 안 하고는. 네. 인투셀이라는 기업인데 ADC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근데 밀초관사는 미래에셋증권. 하지만 이제 일반 공모 물량이 1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투셀에 아마 흥행은 엄청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배정받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투셀이라는 기업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가 LG에너솔루션은 지난번에 모 매체를 통해 가지고 ESS 10조 원 수주 보도가 있었는데 답변 공시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 진행 중이나 미확 중이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날은 또 누구 탄신일이세요. 자, 그 다음에 16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건 오늘 상장된 거고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음 주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또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까 저 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뭐 PSK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잡으려는 신용은 내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은 조금 더 차트가 이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역시나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 하이닉스도 다시 밀려주면 오히려 5월선 근저리에서는 뭐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단은 선물이 다시 시가 부분까지 좀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우량주의 주도주 섹터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 지수가 좀 빠지면 저는 IT,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좀 빠지겠지만 그 자금들이 IT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는 이제 코스피 쪽은 IT 쪽이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선물은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잠깐만요. 그냥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그 다음에 우량주들은 그냥 주도주 계속 상승, 개별주 장세. 오늘 우리 이제 관심주를 뭐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뭐 관심주 발표하고 투표 진행할까요? 관심주로 하시죠. 네, 관심주. 자, 오늘 관심주. 아니 근데 네. 2차 전지를 왜 때리는 거야? 오늘이요? 네. 맞고 싶어서. 잠깐만요. 2차 전지. 하 있는 걸 때려 얘들은. 공매도인가? 네? 희한한 애들이. 그 다음에 저기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 관련주들도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가 항공주에서는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티웨이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업황이 살아나는데도 그래서 티웨이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크게 뭐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보니까 종목들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드존 비존이라는 회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컨센서스 조금 나쁘게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적에 반응해서 카페24처럼 이제 이렇게 안드로메다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반등을 시도하는 애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사실 2차전지 주들은 이제 좀 약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가 배터리에서 LFP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LFP 쪽을 집중하는 2차전지 섹터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리튬을 사용량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가격 경쟁력도 이제 나트륨은 뭐 널렸으니까 뭐 그죠.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2차전지인데 종목 바로 말씀하십니까? 네, 네, 이제 하시죠. 자, 오늘의 관심 업종입니다. 네, 여전히 2차전지. 화면 보시면 이제 중앙 첨단 소재. 그 리튬인데요? 네. 아니,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이제 그래도 안 맞잖아요.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나트륨 이야기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주식은 WCP였고요. 우리가 WCP는 제가 추천해서 좀 많이 올라갔죠. 한 50% 가까이 올라갔고 중앙 첨단 소재하고 엔캠하고도 추천을 해서 40~50% 올라갔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관련주기 때문에 모멘텀은 별로 없어요. 나트륨 쪽으로 그러니까 2차전지 쪽 상승하는 업종들 보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그쪽만 상승하고 있고요. 모든 업종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나왔던 이유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싸졌어요. 싸졌고 지금 구간대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딱 보면 중앙첨단 소재는 밑에 뭐가 있죠? 볼리저밴드 하단 선 있죠. 요게 33,560원이에요. 요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여기서 사야 됩니다. 3,540원. 이 정도 내려오면 뭐 오늘 사실 분들은 오늘 사고 3,540원쯤에 사는 게 좀 좋다. 근데 어저께 만약에 사신 분들은 요 내려오면 좀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리저밴드 저항 라인 대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5,200원입니다. 네, 5,200원까지 좀 보시는 전략.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장 왜 이러지?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도 기관 애들이 다 때리네요. 어제 만기로 들어왔던 거 때린다고 봐야 되네. 네, 외국인은 얼마 안 팔아요. 83억인데 네. 기관들이 이거 방산주 살라고 싸그리 딴 거 파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네. 뭐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이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아까는 또 18,300원까지 간다더니. 아니 그거는 이제 최대로 갔을 때고 네. 오늘이나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꺾일 때 꺾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뷰 차이예요. 네. 이제 치고 올라갔을 적에 고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세 꺾이는 거 확인하고 저기 치는 거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팍 슈팅이 나면 그때가 고점을 만들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주가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이렇게 고요할 때 그냥 훅 빠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한번 빠질 때는 한번 이렇게 휩쏘라 그래가지고 위로 팍 쏘는 거 있거든요. 그거가 나와야 고점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저 뒷문 열어놓고요. 포크레인 20대 불러서 네, 공구리 좀 묻어주세요. 신현식 대표는 말 바꾸기를 잘한대요. 아니 이게 종목이 좀 장이 요새 좀 짜증나니까 오늘은 오전에는 조금 짜증스러움이 있는데 아마 우리의 결대로 제 생각엔 조금 밀리다가 또 방송 마칠 때 점에는 꼬리를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아침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전호 준비했는데 저는 그냥 안전빵을 하나 가져왔어요. 안전빵은 아니고
득산 네오룩스입니다. 득산 네오룩스. 덕산. 예. OLED 회사 기업이에요. OLED 회사 기업이고 3만 원대 정도 하는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보면 요렇게 있죠. 애플이 이제 아이폰은 내년도 가을에 이제 폴더블 폰 처음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삼성이 7월 달에 갤럭시 폴드 7이 나옵니다. 요게 3인데 글쎄 이제 네. 4년이 지난 거죠. 예, 네. 근데 요게 조금 두꺼워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지금 9mm 정도 되는데 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게 좀 있고 애플이 정말 폴드블 폰을 먼저 만들지 폴드블 아이패드를 먼저 만들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요게 6월달 예정되어 있는 애플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일정 부분 또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지금 5월 초순이라면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 하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삼성 SDI 관련해가지고 블랙 PDR을 독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패드, 애플 아이폰의 핵심 수혜주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SDC가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8.6 제너레이션 삼성 디스플레이의 8.6 세대 IT OLED 쪽인데 이게 올해부터 지금 득산 네오룩스는 샘플 매출은 계속 잡히고 있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이라서 득산 네오룩스가 SDI 그다음에 SDI가 들어가는 초도 물량이 아이폰으로 들어가면 나와 있는 전자 그 자료를 보면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가 아이폰으로 SDI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그 관점에서 득산 네오룩스가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가는 조금 보면 이제 IT 보시는 분들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3만 원대 중반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뭐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1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 잡히는 모습이고 월봉을 보면 확실히 이제 연말 이후에 대략 중간적으로 한 3만 원, 2만 9천 원 정도에서 잡아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다시 3만 3천 원을 뚫어야 본격적인 탄력을 보일 것 같고요. 대신 일봉을 보게 되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추세선을 긋게 되면 최근에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했었고 그럼 이 추세선이 이제 날아간 거죠. 날아간 거고 다시 이제 새로운 추세선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일정 부분 만약에 컨트롤 C, 컨트롤 B를 조금 내려보면은 자의성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뭐 29,000원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이거 되게 좋은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자, 그러면은 신현식 중앙 첨단 소재. 갑자기 목소리가 나 중앙은 좀 무서운데. 뭐 어쨌든 뭐 또 신 대표님이 워낙 지난번에 요거 드신 거죠? 네, 엄청 많이 먹었죠. 이거 50% 드신 거죠? 네. 그런 거 혹시 찐 것은 없으세요? 징크스요? 종목 디스 좀 하려고. 크게 먹고 또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 가끔. 아니, 안 들어가요. 한 번에 매매했던 거는 잘 안 근데 들어가요. 이거 엔캠과 관련된 기업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엔캠 나쁘게 말했잖아요. 네. 빨리 하고 나와야지. 짧게 먹고 나와야지.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분명히 엔캠 나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나쁘죠. 예. 나쁘니까. 이제 서로 종목 물어뜯기 좀 합시다. 네. 네. 이거 분명히 저한테 조금 전에 아까 한 30분 전에 근거가 있어요. 엔캠 나쁘다 했어요. 네, 나빠요. 근데 엔캠하고 중앙청단 소재는 서로 오정강 대표 포함해서 지분 관계가 엮여 있는 종목으로 제가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움직일 근데- 때는 예. 그죠. 움직일 때는 중앙 첨단 소재가 엔캠보다는 더 먼저 움직여요. 움직일 때는 네,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올라가요. 하긴 뭐 주가라는 건 사실 네. 뭐 대표님 이제 꼭 펀더멘탈을 주가라는 게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세를 보는 것도 있는 거 시세를 보는 이제 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엔캠의 그 악재가 있긴 한데 네. 중앙 첨단 소재를 엔캠하고 좀 재무제표 비교를 해보면 엔캠은 좀 안 좋긴 하는데 중첩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이건 또 아까 댓글에 제가 사실 댓글 보고 그 제보를 한번 봐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재무는 이제 각자 HTS에서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네. 재무 수치를 요청드렸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아마 재무적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장난을 쳤는데 또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장 이제 그때부터 올라오네요. 지금부터. 야, 이게 저도 아까 왜 덕산 네오룩스를 가져왔냐면은 이제 사설 다음 주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다음 주부터 IT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지금 이번 주에 ISC도 잠깐 어제 조금 팔아봤거든요. 바닥에 사가지고 이 소부장 반도체주들은 베팅을 많이는 못해요. 조금은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그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어쨌든 화무 11홍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꽃이 아무리 이쁘게 펴봤자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론 방사선 조선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일정 부분 이번 주 실적 시즌과 겹쳤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한다면 기관들이 만약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 자체가 조금 좋지만 약간 로테이션으로 지금 카이까지 들어왔는데 일정 부분 순고르기가 들어오면 네, 그런 관점에서 저쪽도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잘 가던 전력이 조금 쉬는군요. 투표가 어떻게 투표 됐죠? 진행 중인가요? 이제 뭐 결과 보시죠. 근데 내가 너무 투표는 내가 잘 나오는데 성적은 꼭 투표대로 안 가던데. 야, 근데 지금 이야, 네. 덕산이 많네요. 63%, 중첩이 36%. 아니 근데 이거 말짱 해봐야 이분들 참 배신자들이야.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제가 옛날 거를 잘 모아두거든요. 네, 예, 잠깐 보시면 배신 배반요. 예, 5월 1일 4일 정기는 요거는 지금 거의 뭐 제자리 가격에 있어요. 예, 지금 5만 원대 있고 근데 일진 정기도 이제 근데 이제 대동기어가 이제 단기적으로 4월 18일이면 그때 그 전진건설 날아갈 때 조금 운이 좋았고 근데 대박난 주식이 하나 있어요. 하고 계시지 못해. 그게 뭐였냐면 일진전기 말고 얘는 이제 거의 올인데 ISC 말고 있었는데 APR이 있었더라.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맞아. 네. 근데 어제 그 실리콘2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주 1회 하면서 할 때 단순하게 이제 뭐 재미삼아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기업들을 접근하는 포인트나 내용들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겠고 자랑 타임은 아니고. 근데 오늘 지금 보면요, 그 갖고 있어야 되지 뭐. 덕산 네오룩스 제가 이제 관련주, 그러니까 그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파인 엠텍도 있고, 세경 하이테크. 네. 예전에는 이제 그 폴더블 폰 얘기가 나오면 아이 컴포넌트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세경 하이테크로 대장이 좀 바뀌었고, BH, 인터플렉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인터플렉스도 좋고요. 네, 인터플렉스도 좋고. 걔도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얘도 지금 이제 서울중앙병원인가요? 아산 서울병원에 지금 초고속으로 지금 입원 수속 밟아야 돼요. 아니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야 나도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요새 대형 병원은 장기간 입원 못 합니다. 그러면 뭐 저기 1차 병원이라도 링게를 꽂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양병원이나 가야 좀 오래 있지. 대형 병원은 금방 보내버리잖아요. 퇴원하라고. 인터플렉스도 좋고 네. 지금 보면 세경은 좀 그렇고 아이 컴포넌트는 거래량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BH 야 이거 좋네요. 이거 이 BH 보면 코마에서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실적을 좀 보면 이거 좋잖아요. 실적도 좋고 이 코마고 BH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 매매할 거면 다 똑같긴 한데 BH하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맞다. 대표님 아이폰 쓰시죠? 아니요, 저는 둘 다 써요. 아이폰 있죠?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실제 주식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지방 여행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지방에.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랑나무라고 되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부여에. 예, 가림성에. 예. 그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부여 거기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서동요 거기. 예, 맞아요. 거기 예. 거기 갔다 왔는데 욕 뒤지게 먹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제 사람을 사진을 찍었는데 네. 뒷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배경에 찍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저께 TV 광고를 봤더니 아이폰은 그거를 지울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거기 부여를 갔다 왔구나. 롯데 거기 저기 근처에 리조트 지금 있고. 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그 기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찍어요. 네. 사람을 찍으면 뒤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울 수가 있다니까 손으로. 아마 지울 거예요. 지울 수 있어요. 삼성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예. 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갑자기 아이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나는 부여 거기. 아 삼성폰도 지울 수 있어요? 이게 쭉 누르면 삼성도 된다 그러네. 아, 근데 몰랐네. 쭉 누르면 그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클릭이 되더라고요. 삼성도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옛날 사람. 그래갖고 저는 사진 찍을 때 네. 그렇다고 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지나 비켜달라고 한참 있다 가가지고 옛날 사람이었고 치우는 법 몰라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이 좁혀가지고 편집했었는데 치울. 아 그래요? 아 거기 아이고 갔다 옛날 사람 진짜. 거기 삼성도 되는구나. 구경하기도 좋은데. 아 그래요? 나만 몰랐네요. 에이, 주식만 하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봤을 적에는 이 아이폰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냥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특산이 실제적으로 애플도 있고 지금은 이제 메인이 SDA 쪽으로 들어가니까 삼성도 맞고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것보다 또 7월달 이벤트가 있고 제가 자꾸 이런 쪽을 보는 게 애플이 사실은 6월달에 개발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애플이 지금 관세 때문에 주당 한 $200 밑에 있는데 애플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득산이나 뭐 선익이나 이런 기업들이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을 놓고 봤더니 선익은 사실은 실적이 장비 회사라서 조금 불안정하고 득산은 OLED 소재 업종이라서 조금 좋아 보여서 이제 본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이 관련 테마주들이 네. 한 적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정도 갖고 가면 세경 하이테크 코마에서 깨어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 지금 보는 순간 이거 하나를 편입을 해야 되나?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보유한 주식이 좀 있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좀 편입을 해야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야, 근데 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진짜 좋게 들어왔었는데 아침에 이게 전부 다 신한창구 물량이 좀 있네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뭐 이럴 때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좀 무서워서 지금 누가 한마디 했나? 2차 전지 뭐 어저께 2차 전지 관련해서 증권사 매도 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좀 매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2차 전지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와 반대되는 의견이 증권사 레포트에 좀 나와서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봤을 적에는 일단은 대처장구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대부분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 한번 나올 겁니다. 네. 투매 한번, 그러니까 이 4월 3일 날 찍었던 이런 전저점 자리, 네, 요까지 내려오면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땡큐. 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 뭐 여기서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제한적이에요. 뭐 1년, 뭐 2년 가까이 빠졌는데. 되네요. 네. 돼. 아, 그래요? 예, 영역 지우기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나 보네. 신기하네요. 오. 오, 된다. 오늘 저는 방송을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삼성폰이 이렇게 지우는 걸 해봤어요. 네. 아, 되는구나. 아, 아유, 그러면 지 사람들 있던 마음대로 팡팡 찍으면 되네요. 되는구나. 아유, 참 좋은 사람. 하이닉스가 조금 좀 빠지고 삼성은 좀 강세네요. 지금 보니까. 아, 저는 하여튼 장은 빠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제 코스피 쪽은 좀 빠질 것 같아요. 빠진다면 그럼 지수 통해서 한번 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빠진다고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뭐 대략 지금 이렇게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2550포인트 라인 때는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봉이 최근에 조금 많긴 해요. 네. 네. 여기를 꼭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4월 9일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조선 그 다음에 그 우주항공 요것만 올라갔고 뭐 삼성, SK는 이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조종이 나쁜 조종이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조종이 그러니까 방산, 조선, 우주항공 테마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 돈의 수급이 IT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2,5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하고 코스닥은 71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 때 이탈하면 좀 줄여주세요. 네.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야, 참 오늘은 제가 조금 그래 오늘 생각한 것보다는 장이 조금 약해가지고 조금 오늘 방송이 너무 좀 산만하고 예, 그런 건 없잖아 있는 건 있습니다. 넷마블을 언제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넷마블을 얘기를 했다. 요새 유리기판 쪽은 아예 안 보세요? 필요. IT 쪽 하다 보니까 며칠 좋은데 이제 필옵틱스나 이런 거 조금 자리 잡히는 것 같은 아직은 아닌가요? 네,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전저점. 그러니까 어제 그 JNTC인가요? 네, 네, 네. JNTC도 조금 들어왔었는데 JNTC죠? 혹시 유리기판 중에서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필옵틱스죠. 필옵틱스? 그 외에는 안 보여요. 지금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제죠? 이제 올라오네. 이제 올라오네. 깔짝깔짝 올라와요 얘는. 네. 천천히 올라오네. 화장품주를 여전히 이제 안 오르는 화장품주 맥 종목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어저께 이제 그 드렸던 게 네. 코스메카. 코스메카 코리아. 네. 요거 실적 아마 다음 주에 있는 걸로 알아요. 코스메카하고 이제 CNC 인터. CNC 인터내셔널. 네. 어, 그거 두 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콜마 쪽으로만 네. 콜마. 야, 잘 나왔네요. 매출이 6,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2%,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99억, 컨센서스보다 17% 잘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 안 올라가는 코스맥스도 올라오네요. 네, 원래 콜마하고 코스맥스가 실적이 잘 나오죠. 와, 그죠. 근데 미리 갖고 있어야지 뭐. 내일은 이 아이가 APR도 지금 아침에 다시 빠질 듯하다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국내 장이 방산, 화장품, 네. 우주항공. 우주항공이요? 우주항공? 잠깐만요. 한국항공우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조선은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조선은 이제 좀 조정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 에어로가 이게 조정이 나와주면 네. 이제 지수 조정 나올 거고 음, 본격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이제 다른 우량주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주 만에 오랜만에 합을 마쳤는데 오늘 조금 산만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까지 됐고 3주 만이죠. 서로 이제 네.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마침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오전에 출발하고 나서 조금 비리해서 조금 이런저런 사설이 많았는데 아마 다음 주는 아니 오늘 방송 뭐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은데 100점 만점인데. 아니, 방송보다 장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같이 이게 치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을 때는 사실상 조금 산만하거든요. 마무리 다음 주 전략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주식을 줄이세요. 게임주, 화장품, 2차 전지 보입니다. IT 매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말씀하신 대로 IT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저희 주식인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날 함께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